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성취기준별평가 선생님과 같이 학습해 볼 텐데 두 번째 기권과 날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기권과 날씨. 펜 색깔이 빨간 거가 됐네요. 노란 펜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기권은 높이에 따른 무슨 변화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뭐 기본에 관한 내용이니까 기온 변화다. 기온 변화. 아시겠죠?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해서 4개의 층으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사실 성층권에서 오존층이 있어가지고 자외선을 흡수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2개의 층이 되는데 성층권으로 인해서 오존층으로 인해서 사실은 4개의 층으로 나누게 된다는 얘기죠. 대륙권에서에 관한 얘기가 나왔네요. 자, 2번 대륙권에서의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겠죠. 응? 그 낮아지는 이유는 뭐야 그러면? 기온이 낮아져. 왜 낮아지는 거죠? 대륙권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왜 낮아지는 거냐? 우리가 어떻게 기하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사실은 얘가 지금 말을 안 듣네요. 난로를 생각해 보면 난로에서 열이 나올 때 멀리 있는 사람들이 복사 에너지가 천천히 받는 것처럼 지구에 하나의 난로라면 높이 올라갈수록 지구로부터 멀어질수록 그렇죠. 에너지가 적게 도달한다.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59쪽에서 학습했습니다. 여러분 복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에 3번 문항을 한번 가볼게요. 다음과 관련 있는 물질의 이름을 쓰래요. 어떤 물질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소 원자가 3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O3라는 얘기인데 O3가 뭐죠? 성층권과 관련이 있는 거. 그렇죠. 얘가 오존입니다. 오존. 여러분, 이 오존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흡수해서 지구의 생명체들이 생명 현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층이라고 그랬어요. 보통 높이 20에서 30km에서 이 물질의 농도가 높다라고 그랬는데 간혹 가다가 환경 오염과 그렇죠? 온실기체 등등으로 인해서 이 오존층이 파괴됐다는 기사의 뉴스들이 가끔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성층권의 온도의 높이에 따라서 올라가는 원인이 된다라고 그랬는데 이 오존입니다. 오존. 알겠죠? 자, 오존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아직도 빨간 펜의 색깔이 됐네요. 이 색깔이 왜 이게 자꾸 바뀌지요? 자, 이거 뭐가 좀 있나 본데, 자판이. 자, 그러면 그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 지구의 평균 온도가 달보다 높다. 자, 높은 온도에서 우리가 그 복사 평형을 이룬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까닭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대요. 지구와 다른 태양으로부터 거리는 비슷해.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는 비슷하게 받는다. 태양의 에너지가 20억 개라면 그 중에 1개 정도가 지구에 오는 거야. 1개가. 와, 그러니까 20억 분의 1이야. 20억 분의 1. 근데 그것이 오는데 지구에도 오면 달에도 가겠죠. 그런데 지구와 달의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거의 비슷하며 두 천체 모두 복사 평형이 있는데 지구에서는 달에서 없는 게 하나 있었어. 그게 바로 뭐죠? 대기야, 대기. 공기가 지구에 있어. 그래서 대기가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 지표로 다시 재방출하는 요 사이클이 하나 있어.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은 상태에서 복사 평형을 이룬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평형? 복사 평형. 복사 평형을 이룬다. 아시겠죠? 복사 평형을 이룬다라고 그랬으니까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얘 올려서 이거 뭐 지멋대로 막 계속 그러네요. 자, 우리 교과서에서 65쪽에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온실기체에 관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56쪽, 65쪽, 66쪽 학습해 주면 되겠습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 변화를 나는 같은 기간 동안에 대기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온실기체라고 그랬어요. 자, 어떤 온실기체냐? 우리가 3가지가 있었다. 그 중에 뭐 있었느냐? 이산화탄소, 메테인, 수증기가 있는데 보기에는 지금 2개 골라라 그랬으니까 지금 남아있는 거는 이산화탄소, 메테인 이 2개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나사에서 제공한 걸로 1880년대부터 쭉 봤는데 이게 기온이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있는데 마치 여러 가지 중에서 온실기체가 증가하는 거하고 희한하게도 같은 곡선을 그리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구의 온실기체 이 줄이기 운동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 온실기체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자꾸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거를 이해하시고 체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한번 가볼게요. 기권과 날씨. 기권과 날씨 한번 펜으로 만들어 놓고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교과서 복습을 해주시려면 72쪽과 75쪽에 보면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 있어. 포화 수증기량 곡선. 이거 많이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잘 해놔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현재 A 상태야. 근데 상대 습도를 구하래. 그럼 A는 기온이 20도에서 최대로 많이 가질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이 14.7이야. 14.7 딱 한 다음에 너 왜 안 써지는 거냐?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게 10.7이야. 얼마라고요? 10.7이라고 하는 거를 채워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곱하기 100이에요. 대략 이걸 해보면 여러분 얼마 나올 것인지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 여기는 식을 쓰라고 했어요. 그럼 식 써라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상대 습도를 구하는 식. 현재 기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분의 실제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기온에서 포화 수증기량은 위로 가면 돼요. 위로. 그리고 실제 가지고 있는 건 왼쪽으로 가면 돼요. 왼쪽으로. 그죠? 실제는 왼쪽, 포화는 위쪽. 만나는 두 숫자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뒤집으면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자, 그렇게 우리가 정돈해 줬고요. 두 번째 문제는 교과서 73쪽에, 여러분들 73쪽이니까 천재 교과서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73쪽을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프를 봐야 되니까 조금만 당겨볼게요. 여러분, A점의 이슬점은 몇 도시냐? A점은 기온이 낮아지고 포화가 되는 게 15도시야. 몇 도시? 15도시. 그래서 15도시가 이슬점 온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낮아져서 10도로 냉각시키면 10도일 때는 7.6만을 포화 상태로 갖고 있는 거야. 버스의 크기가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야. 승객 내려야 돼. 10.7명의 수증기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 지금 버스의 용량 크기가 7.6명을 태우면 끝나는 버스가 돼버린 거야. 포화 수증기량이 줄어드는 거죠. 요거를 빼주면 3.1g은 어쩔 수 없어. 그죠? 3.1g은 응결돼서 수증기로 나타나야 돼요. 3.1g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되겠죠? 얼마인지 쓰세요. 그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도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구름이 생성되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어요. 구름이 생성되는 원리 76쪽을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펌프질을 계속 해줬다는 얘기는 여기다 압력을 계속해서 압축시켜줬다. 이거를 외부와 차단해서 압축했다 해서 이걸 단열 압축이라고 그래요. 무슨 압축? 단열 압축. 요거 그림이 여기서 그리면 안 되겠어요. 조금 요건 지워볼게요. 자, 지우개, 단열 압축 조금만 써보겠습니다. 밑에다가. 자, 그러면 단열 압축을 하면 어떻게 되죠? 응? 어떻게 돼? 막 공기들이 막 들어와. 자기들끼리 서로 막 분자 운동하고 물이 막 준단 말이에요. 밀려 나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공기가 상승해. 온도가 기온이 올라간다고. 기온이 올라가. 이게 잘 접촉이 지금 안 되는 상태군요. 자, 두 번째 뚜껑을 열면 반대죠. 단열 팽창이라는 말을 써야 돼. 팽창. 그럼 여러분 팽창을 쓰면 어떻게 되겠어? 단열 팽창. 여기 단열자 쓰고요.
그럼 기온이 하강하겠죠. 기온이 하강해요. 그럼 구름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가나 중 나의 경우라고 그랬어. 자, 기온이 하강하면 어디에 도달해? 기온이 하강해. 기온이 기온이 자꾸 떨어지다 보면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이슬점에 도달해. 이슬점. 그럼 이슬점에 도달하면 음결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슬검이 아니라 이슬점에 도달하면 구름이 형성되는 거야. 이 단열 쪽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구름이 생성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구름이 생성된다. 지금 뭐 너무 빨리빨리 넘어갔어.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구름이 생성된다. 구름 생성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이슬점에 도달해서 기온이 하강한다. 물론 단열 팽창까지 앞에 써주면 참 좋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기가 상승할 때 구름이 만들어지는 까닭을 외부의 기압 변화, 공기 덩어리의 단열 변화, 이슬점과 같이 서술해라. 이거 앞에서 다 설명한 거네요. 그렇죠?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대륙권에서 삐리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 우리가 올라가면 기온이 하강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곡선, 그 대륙권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기온 온도고 그래프가 이렇게 갔다가 80kg에서 10건에 이렇게 온도 변화가 되는 우리가 이와 같은 기온의 연직 분포에 대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런 거 했단 말이죠. 요것만 지워볼게요. 또 뭐 보기 싫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서 알고 있듯이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해. 그럼 기온이 하강하면 어떻다는 건데? 저 친구 대답했어. 뭐라고? 기온이 하강하면 이슬점에 도달한다. 자, 기온이 하강한다. 기온이 하강해. 그럼 이슬점에 도달해. 물론 이 과정 속에는 단열 팽창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이슬점에 도달하고 수증기가 응결해. 이 글씨가 왜 그러냐? 수증기가 응결해. 그럼 어떻게 돼? 구름이 형성돼. 구름이 생성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앞에 기온이 하강하기 전에는 단열 팽창이라는 걸 써줘야 되겠지. 얘가 올라가면은 상승하는 공기 덩어리들이 단열 팽창하면서 기온이 하강하는 거야. 사실 이제 이 단열 팽창이란 말이 뭐냐면 열 출입이 없다는 건데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게 닫혀 있는 상태, 닫힌 공간이라고 생각해 봐. 근데 이게 열 출입이 외부하고 없어. 내부에 있는 이 공기 입자들이 있는데 얘들이 외부를 밀어내가지고 일을 했어, 일을. 얘들이 이렇게 확장을 하면 일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일했다고. 그러면 얘들이 이렇게 부피가 커지겠지. 그렇죠? 그러면 이 부피가 커지면 일을 한 거야. 그럼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 일을 해주면, 일을 했다는 표현은 부피가 커질 때 일을 해주면 외부에서 내가 월급 타오는 것도 아니고 뭔가 열 에너지를 받는 거 아니란 말이야. 사람으로 말하면. 그럼 일한 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줄게 돼 있는 거야. 일을 해주면 이 안에 있는 이 개 공기들이 만약 일을 했다. 단열 팽창해서 일을 했다. 그럼 이 공기들은 내부 에너지가 줄게 돼 있어. 내부 에너지. 공기 분자들의 내부 에너지가 감소되는데 그 내부 에너지를 표현하는 게 온도야. 고등학교 때 보면 좀 더 물리투에서 공부하게 되는 내용인데 좀 어렵죠. 그렇지만 온도가 내려간다. 단열 팽창하면 일을 하기 때문에 내부의 공기들이 온도가 내려간다. 공기 덩어리들이 기온이 하강해서 이슬점에 도달하고 수증기가 응결해서 구름이 생성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는 내용이에요. 아셨죠? 자, 그러면 5번은 중위도, 중위도. 뭐 우리나라가 중위도, 북위 30도에서 뭐 60도 사이 뭐 중위도죠. 고위도는 극지방에 가까워 60에서 90도에 해당되는 이때의 강수 과정은 빙정설이 보통 맞는데 생각해봐.
수증기는 기체죠. 얼음 알갱이는 고체인데 수증기가 달라붙어 여기에. 그러니까 수증기가 얼음덩어리에 달라붙으면 물이 되겠어? 얼음덩어리가 되겠어? 그렇지. 얼음덩어리. 성에 같이 된다고. 그래서 기체인 수증기가 얼음 알갱이에 붙으면서 고체가 되는 성의 현상. 승화죠, 승화. 우리 냉장고에 성에 끼듯이 승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놈이 자꾸 커져. 얼음 알갱이가 커져. 이게 커지면 지구 중력에서 내려오겠죠. 내려오다가 여행을 쭉 하는데 이것들의 온도가 0도씨보다 높게 되면 얘는 빗방울이 되면서 녹아서 비로 내리고, 이 밑에 온도가 0하면 얘들은 그냥 눈으로 내리겠죠. 그렇죠? 얼음 알갱이가 눈으로 성장해서 내는 과정을 설명하라고 그랬네. 여기는 눈 결정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설명하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 수증기가 승화되는 거야. 수증기가 뭐가 되는 거야? 승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체가 되는 거야. 얼음에 달라붙겠죠. 얼음에 달라붙으면 지는 어떻게 된다고? 고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자꾸 성장해. 그래서 성장하면서 묵직하게 되면서 떨어지면 눈인데 영하 온도가 안 돼야 되겠죠. 근데 영하가 되면 이제 그때는 비로 내리는 거예요. 지금 눈이 내리는 걸 물어봤으니까 수증기들이 얼음 알갱이에 자꾸 달라붙어서 커지면서 또 내리는 현상, 강설 현상, 이거를 우리가 5번에서 다뤄줬습니다. 중위도와 고위도 지방에 눈이 내리는 현상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1번 문제인데 요거는 85쪽. 여러분들 85쪽에 어떤 걸 공부했냐면 기압에 대해서 공부했어. 기압. 기압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압을 어떻게 했느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헥토파스칼 단위 쓴다. 알아요? 연직으로 작용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사실은 기압은 만 아니에요. 뭐 옳지 않은 거 2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물기둥 10m 맞죠? 높은 곳으로 가면 공기 이불이 자꾸 얇아지는 거잖아. 그 기압은 낮아져야 되죠. 이렇게 산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공기가 있어가지고 요만큼의 두께의 공기가 누르는 거나 여기서부터 여기는 상당히 두꺼운 공기가 지표면을 누르겠죠. 무거운 이 공기가 얘보다는 더 무거우니까 이게 기압이 크고 산으로 갈수록 기압이 작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대기에 누르는 힘이다. 단위 면적이라고 하는 건 잘 모르면 이게 1제곱미터야. 단위가 제곱미터잖아. 면적 단위가. 면적 단위가 제곱미터잖아요. 그렇죠. 그거 얘기하는 거야. 거기에 얼마만큼의 힘으로 누르고 있느냐. 힘. 누르는 힘을 여기다 써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2번이 그냥 답임을 그냥 알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정돈해 봤고, 뒤에는 토리첼리 실험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번, 3번 토리첼리 실험 한번 가볼게요. 2번이군요. 자, 그러면 수은으로 했어요. 수은으로. 근데 수은의 물보다는 밀도가 13.6배 크다고 했죠. 밀도가 13.6배, 물의 13.6배야 수은이. 왜 안 써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13.6배니까 수은으로 실험하면 13.6배의 부피를 줄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피를 줄일 수가 있으면 그만큼 또 긴 관이 필요하지 않겠죠? 긴 관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느냐? 그게 또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스님이 한 번만 더 가보도록 할게요. 물로 이 실험을 반복할 경우 더 짧은 유리관, 더 긴 관이 필요해. 물은 밀도가 작기 때문에 더 짧은 게 아니라 더 긴 관이 필요하다. 긴 관. 이거 틀렸어요. 굵은 관을 사용하면 수온기둥의 높이는 상관이 없어. 똑같아. 굵어도 상관없어. 왜 굵어도 상관이 없을까요? 만약에 이와 같은 굵은 관을 내가 사용했다. 생각해 봐요. 가는 관이 76cm까지 올라갔어. 가는 관이. 여기가 76cm야. 76cm. 그럼 두꺼운 관도 얘를 한 4개 만들 수 있는 거면 쭉 나눠봐.
4개 만들었다고 생각해봐. 요거 하나당 76cm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죠? 이게 두껍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4개 겹쳐 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근데 대기가 누르는 건 똑같잖아. 얘 이 단면적 1제곱미터를 누르는 건 똑같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1제곱미터당 76cm 올려줘야 되니까 두꺼워서 뭐 이렇게 들어 올라가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틀려졌죠? 그 다음에 1기압은 수은 기둥의 높이가 76cm니까 76cm를 밀리미터로 고치면 760mm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760이 돼야 돼. 수은 기둥의 압력은 공기가 수은면을 누르는 힘과 같다. 공기가 누르는 힘과 같다. 그렇죠? 맞아요? 수은 기둥에 압력이 있어. 이렇게. 이 압력을 이렇게 압력이잖아. 얘가. 이 누른 압력은 이 수은면을 공기가 누르는 힘과 같아야 여기서 평형을 이루어가지고 76도에서 머물러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유리관을 기울여. 자, 기울인다고 해서 달라지진 않아요. 기울이면 수직 높이가 76cm까지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똑같아. 그래서 사라진다. 똑같은데 여기서는 진공이 사라진다고 물어봤습니다. 진공 사라지지 않겠죠. 여기 진공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4번이 옳은 설명이다 라고 체크해 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는 수조에 모래와 물을 해서 등을 키면 모래가 데워지고 물이 데워지는데 누가 빨리 데워져? 그렇지. 모래가 열에 비해서 비열이 좀 작다고 보면 빨리 데워져 얘가. 모래에 있는 공기들이 빨리 상승 길이를 이루고 물 위의 공기는 천천히 가니까 상대적으로 물 위에 있는 공기들이 고기압을 형성하고 모래 위는 저기압. 그러니까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야 되니까 물 위에서 모래. 자, 이거를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바람, 해풍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양쪽의 온도로 변화를 측정하면서 두 수조 사이의 향연기의 이동 방향을 보면 이렇게 관찰했는데 이와 같이 해풍처럼 느껴지는 것은 모래와 물이 가열되는 게 차등을 두는 거죠. 차등가열. 공기의 차등가열 사실은. 그죠? 비열이 따라 달라지는 이 차등가열 기억해 두시면 이제 1번이 되겠죠. 뭐 전선 형성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다음 내용을 가기 위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위에 3번에서 전등을 켰을 때 향연기는 실제 아까 어디서 어디로 올랐어요? 물에서 모래 쪽, 요건 생략하도록 해서 물에서 모래로 간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해안가에서의 부는 바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가볼게요. 육지와 바다인데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바람이야. 지금 해풍이죠. 자, 이때는 언제 해풍이 불까요? 그러죠. 태양이 떠 있어. 그래서 가열이 되면 바다는 천천히 가열되고 육지는 빨리 가열되기 때문에 상대적 기압차는 여기가 고기압이 되고 천천히 가열되는 데가 빨리 가열된 데가 저기압을 이루어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 해풍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를 기압의 크기로 비교해라 봐라. 그러니까 육지 위에 있는 공기들은 천천히 데워지면서 천천히 상승하고 바다에 있는 공기들 육지에 있는 공기들은 빨리 가열돼서 빠른 상승길이 여기에 이제 구름이 형성되고 저기압이 형성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해풍이라고 쓰고 그 까닭을 썼습니다. 차등가열이야. 공기가 차등돼서 가열된다. 그래서 육지 쪽의 기압이 더 낮고 바다 쪽의 기압이 더 크다. 상대적으로. 또 낮에는 육지가 더 빨리 데워져서 공기가 팽창하므로 가벼워져서 위로 상승하므로 공기가 줄어들어 어때요? 기압이 낮아진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선생님 이 강의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단과 전선과 관련된 단어 여러분들 교재는 90쪽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거예요. 자, 성취 기준에 맞는 우리 평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4개의 영역으로 나눴을 때 A는 시베리아 기단이었고 B는 오호츠크의 기단이었고 C는
북태평양 기단이었고 D는 양쯔강 기단이었어요. 여러분, 이 대륙 쪽에 있는 것은 건조하다고 그랬고 바다 쪽에 있는 기단들은 다습하다고 그랬어요. 또 북쪽에 놓인 기단들은 차갑고 남쪽에 놓인 기단들은 따뜻하고 덥다고 그랬어요. 그 내용인데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데 각 기단의 이름을 썼습니다. 한글로는 안 썼어. 여러분들이 지금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체크해 봤고요. 그러면 그림과 같이 칸막이 수조에서 전선이 형성되는 우리가 탐구를 한번 해봤었죠. 여기 보면 따뜻한 물과 찬물인데 색소가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저 음영을 반영을 했더니 이게 따뜻한 물이야. 빨간색 색소. 이게 차가운 물이야. 파란색 색소야. 그러면 차가운 거는 밀도가 크니까 얘들이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따뜻한 물이 위쪽으로 밀려가겠죠. 칸막이 없으면. 그러니까 따뜻한 물은 위로 가야 되고 차가운 물은 밑으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경사가 되겠네. 이렇게 경사를 써주면 되겠죠. 아주 밀어붙이고 가는 것처럼.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선면에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까닭을 설명하래. 전선면에서. 전선면. 자, 지금 이게 전선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따뜻한 공기는 마치 위로 타고 가고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어 올려요. 그러니까 따뜻한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되면 단열 팽창이 되고 기온이 떨어지고 이슬점이 도달하고 구름이 생성된다. 이렇게 배웠죠. 그죠? 그러니까 차가운 공기가 여하튼 어떤 공기를 따뜻한 공기를 밀어 올리는 거예요. 또는 타고 올라가든지. 그러면 따뜻한 공기가 위로 비리비리비리 올라가면 자, 기온이 단열 팽창되면서 기온이 하강하고 이슬점에 도달하고 구름이 생성된다. 그렇게 정돈해 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마지막 우리 선어 문제를 풀고 두 문제, 세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기도에 관한 얘기 하나 나왔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게 온대저기압이야. 알죠? 온대저기압. 봄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주는 기압이야. 그럼 ABC 중에서 온도가 가장 높고 날씨가 맑은 곳? 당연히 물어보나마나 B예요. B는 온난전선이 이렇게 통과한 지점이야. 따뜻하죠. 온난전선이 통과했어. 조만간 한랭전선이 올 테니까 앞으로의 날씨는 비가 내리고 소나기가 내리고 바람이 불겠죠. 북서풍이 불 것 같아. 북서풍이 이렇게. B는 지금 이렇게 지금 남서풍이 불고 참 좋았는데 조만간 A가 오면서 북풍이 몰아치는 진짜 추운 날씨가 될 것 같고요. C는 지금 온난전선 지나가니까 넓은 지역에 아주 약한 비들이 내리고 A 쪽에는 좁은 지역이라고 그랬죠. 경사가 급하게 되면서 이게 강한 비가 내린다라고 얘기했어요. A는 한랭전선이 통과하는 지점이고 C는 온난전선이 통과하는 지점이다. 그러나 4번은 우리가 B라고 써주면 좋다. A와 C의 강수의 특징. 강한 비가 A, C는 약한 비가 A는 좁은 지역에 C는 넓은 지역에. 알겠죠? 이렇게 여기는 저군형 구름이고 여기는 층운형 구름이 형성돼서 넓은 지역에 비가 내린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6번. 우리나라의 일기도를 보시면 우리나라 제주도 남쪽 연안에 요거 보세요. 반대 방향이죠? 패색 전선인데 아니군요. 반대 방향이니까 정체 전선이군요. 여러분, 정체 전선이 세력을 똑같이 하면서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정선. 우리나라에는 장마 전선. 6월 달에 대부분 장마가 많이 있어요. 장마 전선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이 전선은 한 곳에 오래 머물러서 많은 비를 내린다. 그래서 강수 피해가 예상이 되죠. 지금 현재 제주도 남쪽이니까 우리나라의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았겠네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전선이 움직이지 않고 장시간 한 곳에 머무르면서 많은 비를 내린다 라고 써주면 좋은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98쪽까지 우리 성취 기준 문제 2단원 선생님과 같이 기권과 날씨 성취 기준별 평가를 복습해 봤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